자,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의 실전 투자 강의에서 한 구절 갖고 왔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이신 지혜가 가득하신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의 주식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 지혜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주식 매수 매도법,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과매수나 과매도 되었다는 다른 징후가 또 있는가? 그렇다. 오랫동안 상승이 계속되다가 정체된 후에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리는 좋은 뉴스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는 아주 나쁜 신호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부하 내동파는 있는 재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거나 심지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좋은 뉴스가 있어도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정체된 후 나쁜 소식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심지어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식은 대부분 소심파의 손에 있다. 소심파는 나쁜 뉴스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으므로 나쁜 뉴스가 닥쳐도 놀라지 않는다. 그런 경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시장이 좋은 뉴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쁜 소식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시장에 들어가라. 특히 나쁜 신호는 보통 사람들이 추천 종목을 쫓아다니고 주식을 일상의 화제로 삼으며 친구에게 이런저런 종목을 들었다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모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산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면서 증권시장이 좋다고 설명하는 것도 나쁜 신호다. 외국인의 매수 혹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산다는 그 오래된 마법의 말의 정체를 나는 알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사면 좋지 않은가? 외국인들이 살 때는 물론 좋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식을 팔 때는 바로 그만큼 불리하다. 매수할 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것은 외국인 매수자들의 질이 어떤지, 어떤 미덕을 지녔으며 어떤 실수를 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들 중에서도 똑같이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가 있다. 심지어 부하 내동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자의 동기는 빠른 시간에 이익을 보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국내 투자자보다 더 단기적이기도 하다. 외국의 투자 기금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조그만 기회를 보고 시장에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담당하는 머니 매니저들의 압력을 받고 들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위험이 보이거나 이미 이익을 챙긴 후에는 또 그만큼 빨리 나가버린다. 모두 같은 시간에 사고 같은 시간에 팔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 대규모 투자회사, 연금, 보험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시장의 지형이 아주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제는 큰손이나 단기 데이 트레이더, 대규모 혹은 소규모의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것 아닌가? 지형은 달라졌지만 지형을 이루는 나무, 식물, 꽃은 모두 전과 같다. 기관 투자자, 대규모 자본 집중 역시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 이들 머니 매니저 역시 소규모 개인 투자자나 대규모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이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하고 또 소심파와 부하 내동파로 나눌 수 있다. 머니 매니저의 심리 역시 다른 수백만의 시장 참여자와 같다. 차이점이라면 머니 매니저들은 수천만 마르크의 돈으로 사고 팔며 개인 투자자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머니 매니저들은 자신이 사고 판 것에 대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금방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더욱더 부하 내동이 될 수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된다. 그렇다면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될까? 자신이 대출을 받는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나는 무모한 노름꾼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신용으로 주식을 사지 말라는 입장이다. 물론 비율과 주식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다. 10만 마르크의 확정금리 증권을 샀고
이를 담보로 2만 마르크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30만 마르크 증권을 사면서 20만 마르크 빚을 졌는데 동시에 100만 마르크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각 경우를 따져가며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신용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가 되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투자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겪은 많은 경험 중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50년대 중반 뉴욕 증시는 상승 무드를 타고 있었다. 특히 전자산업 같은 새로운 혁명적 산업의 등장은 환상적이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나는 내가 가진 마지막 1달러까지 털어서 전자산업 주식과 관련 산업 주식을 샀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한 후 나는 또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 내 대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었으나 그 외에는 천재적인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미국 국민의 눈에 그는 오점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미국 국민이 자신의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것은 월스트리트 분위기 조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 1년 전이었고 사람들은 아이젠하워가 재선에서 승리하리라고 확신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 확신에 기반을 두고 움직였다. 그 재선 승리를 주변 시장에서 먼저 누리려고 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이었고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195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다음날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10에서 20%까지 급락했다. 나는 신용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식을 팔아야 했다. 가슴이 아팠지만 브로커가 더 많은 돈을 증거금으로 요구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만 했다. 그때의 급락은 아이젠하워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대중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없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불확실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장애가 된다. 대중과 보아내동파 투자자는 뜻밖의 사건에 부딪히면 문제를 직시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이는 나쁜 사건뿐만 아니라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주식시장을 위해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도 못한다. 그런 경우 모든 보아내동파 그리고 신용으로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 신용으로 주식을 산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급락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아이젠하워의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 그가 재선에 출마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증권시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일이 터지기 전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어떤 것은 10배나 올랐다. 하지만 내게는 너무 늦은 후였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팔고 난 후 주가가 올라갈 때 나는 항상 하이네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당사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라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현명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툴라니 옹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한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시장에 과매수, 과매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고 해서 마냥 따라갈 것인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느닷없는 어떤 블랙스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주식이라도 팔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지막 그 아이젠하워의 심장 발작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을 예를 들어 주시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신용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